예전 강원도 산골마을 사람들은 겨울이면 폭설이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지금은 뭐 한 1m 더 많이 와야 한 1m밖에 안 오죠. 보통 이거 3m, 4m서 오니까 눈이. 이곳에 가도 이걸 신고 가야지 다니지. 그냥 눈이 빠져 못 가니까. 산골 사람들이 눈을 기다린 이유는 폭설이 와야만 사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멧돼지를 추적해 창으로 찔러 잡는 야성적인 사냥이었죠. 이런 창 같은 거 가지고 낡은 거, 묵은 거 난간 좀 부러져서 안 돼요. 몸풀레라고. 몸풀레를 가지고 원래 이 도구자루도 만들고 과일자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만들죠. 거기다가 도시락이라고 해야 감자, 대파치라고 있는데 그 감자하고 그 섞어서 찌가지고 옛날에 이 소금도 없었어요. 소금도 없고 침치도 없고 싸주면 그거 지고 저 주름에 넣어지고 올라갈 때는 살피 신고 가고 이런 거 신고 하고 내려갈 때는 저거 타고 내려가고 이게 빨리 가니까. 눈에 빠지며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멧돼지. 점점 지쳐가죠. 멧돼지 사냥은 끈질긴 추적이 핵심. 멧돼지보다 더 필사적이어야만 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죠. 추격은 며칠씩 계속되기도 했답니다. 어쩔 밤에 집에 못 오면 자고 올 수도 있고. 어디서 자요 그러면요? 눈에 그냥 자는 거죠. 예? 황대기 불 해놓고 황대기로 한글 비다 많이 갖다가 불을 해놓고 거기 그냥 불 앞에서 불 찌고 자는 거예요. 자는 건 뭐 그냥 앉아서 날 세우는 거지. 아침 가면 눈이 연기가 딱 맞아 눈이 씌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더는 도망을 못 가게 되면 멧돼지는 최후로 사람에게 덤벼듭니다. 목을 찔러야 돼. 숨통, 요 목이 숨통이잖아요. 목을 찔러야 되지. 찔러가지고 이래 씌면은 사람 물려고 자꾸 들밀지 자기가 몸을. 그러니 지금 자꾸 내미니 사람은 내밀고 사람은 내밀고 짐승이 뒤에 자기 밀면 뒤로 자꾸 들어가는데. 사냥은 보통 10명 이상이 함께했답니다. 돼지는 사람을 씹은 말에 뼈다구지 막 씹먹어요. 그래서 하나 둘이 돼야 돼서는 안 되고 하나 찌르면 재창이라는 게 있어요. 재창. 선창을 하면 옆에 사람이 재창을 찔러야지. 그게 장사 죽은 귀신이라거든. 그거는 죽어도 잡아지잖아요. 꼿꼿이 서서 죽어요. 그 돼지라는 거는. 워낙 그 돼지 없이도 찔러도 이 창은 찔러도 세 개 찔러도 돌을 치면 살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막 부러지고 그러죠. 막 부러진다고 이게. 그래 그만큼 힘이 세고 자기 죽을 지경이라도 좋으면 그게 안 죽는다는 얘기래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같이 걸고 친구를 밖으로 그런 친구를 해야.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다 보니 멧돼지 사냥에는 지켜야 할 금기도 많았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자들이도 내다보면 안 되고 집에서 식구들이지만은 뭐 갖다 내다보고 뭐 잘 가라 뭐 밥 싸주고 뭐 이러면 안 된다고. 도시락 같은 건 여자 싸주지만은 싸서 방에다 내놓으면 가져와야지. 여자들이 뭐 들어주고 이러지 않는다고. 뭐 돼지하고 한 날에 이게 갈고 이러잖아요. 이거 창을 갈고 이 갈지 않는다고. 전날에 갈아놔야 된다고 알아서. 뭐 돼지 잡으가는 날 이 창을 가면 사고 난다 해가지고 뭐 안 돼요. 사냥이 성공하면 즉석에서 분배를 했는데 먼저 찌른 새새 몫이 많았습니다. 이게 선창, 재창, 삼창거든요. 그게 몫이 다 틀리고 고기를 농글 때 몫이 다 틀려요. 선찬 대가리. 대가리. 그전에 살피가 있어요. 살피. 이제 눈에 있는 살피. 예. 거기다 이제 딱 짚고서 그 모가지 지방에 잘라가지고 그건 제일 선창한 사람 주고 이랬다가. 먼저 찌른 새새 몫을 뗀 나머지는 사냥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사냥꾼들이 돌아오면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살피 신고 눈에 막 가가지고 돼지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여럿이서 농개 가지고 먹고 이랬지. 꼬가지고 먹으려면 뭐 고기가 어디 있는데 한 발씩 잡아놓으면 숱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그 시래기 넣고 구국기를 가지고 먹었지. 산골짜기에 이렇게
사는데 뭐 집에 심리 하나 오래 하나 있는데 그냥 있을 수 있어. 그래가 그 다 알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제 해가지고 막 같이 먹고 이래요. 뭐 고기 요만큼씩 이제 전문 논에 가져가고 기근꾼도 주고 뼈다구 앞다리 이런 거는 막아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무수로 한 강질이 쌀아 넣어. 그래가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정으로 와서 이제 국물을 그것도 좋다고 막 마셨지. 보리밥 해가지고 무수해서 우는하게 뭐가 누리 먹지. 요새처럼 꽈보고 먹을 게 없지. 옛날에는 엄청 귀했어 돼지고기 같은 게. 돼지를 잡아오면 그 가죽은 뭐 어디 섰습니까? 가죽 벗겨가지고. 아니요 불에다 까시러 가요. 그것을 다 먹었구나. 예. 그시러 가서 다 먹지. 지금과 달리 수십 년 전만 해도 멧돼지는 쉽게 보기 힘든 짐승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그런 돼지 같은 건 없었어요. 돼지 같은 게 잘 없었어 옛날에는요. 없었다 하게 없습니다. 그때는 돼지 별로 구경도 못 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땐 돼지가 그래 없었어요. 또 지금처럼 돼지가 그래 흔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멧돼지가 별로 없었더니 지금은 그냥 겁나요. 한 50년 전에는 여기 멧돼지 보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예, 몇 년 가다가 어디 멧돼지 한번 지나간 거 발자국이라도 볼 수 있었는데 한 30년 정도 전부터 시작해서 개체수가 늘기 시작했는데 멧돼지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번식력 때문입니다. 한두 마리 놓는 건 아니고 보통 적어도 7, 8마리, 뭐 10마리 이상씩 들고 다니거든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낳거든요. 여기 또 새끼한테 그 얼마나 애착이 가는지요. 가다가 우리는 이제 이런 돼지 새끼가 살살살 기가거든요. 큰 걸 못 보고 그거 닮은다고 휙 닮으면 저 어디 숨어 있다가 멧돼지 확 나타나요. 큰 애미가요. 우리나라에서 멧돼지는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란 수컷은 몸무게가 200kg을 넘는데 이런 괴물은 호랑이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죠. 그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면은 이 몇 끼는 놔둔다라고 그래요. 호랑이는 전혀 다 안 먹는다 그래요. 근데 멧돼지는 싸거리 없앤다는 거예요. 뭐 안 놔둔다는 거예요. 멧돼지는 청각과 후각 같은 감각도 뛰어난데 특히 후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게 돼지가 책력이 12권이래. 책력이 12권. 천기박사대. 그렇게 꾀가 많다. 다. 그러게 돼지 코가 천리코대. 천리 있는 것을 감정을 한대요. 어른들이요. 옛날에 아들을 키우면서 저 아들 뭐라고 그래? 저 돼지. 저 고마. 고모고 돼지가 제일 영양이 짐승이라. 밤낮 서리 맞고 다니는 짐승이 머리가 영리하죠. 아마 눈 올 것 같으면요, 많이 올 것 같으면 올고 기상 예보를 잘 알아요. 그 돼지가. 참나무가 늘고 있는데 열매인 도토리는 멧돼지가 좋아하는 먹이죠. 멧돼지는 무척 청결한 동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씻는 걸 좋아해 수시로 목욕을 즐깁니다. 목욕할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예민한 후각으로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 주둥이로 땅을 파 제 목욕탕을 스스로 만듭니다. 껍질이 벗겨져 송진이 흘러내린 잣나무. 여기저기 진흙도 묻어 있군요. 멧돼지는 침엽수의 껍질을 물어뜯어 송진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몸을 비비는데 송진은 진드기 같은 기생충을 퇴치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포수나 천적에게 상처를 입게 되면 멧돼지는 다친 부위에 송진을 발라 스스로를 치료한답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 집집마다 닭을 키우던 때가 있었죠. 모두가 깊이 잠든 밤,
닭장을 침입하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살쾡이가 내려와가지고 닭을 어찌하노 뭐 몇 마리 물어갔니 이러고. 옛날에 닭을 집집마다 다 키웠어요. 이 밤이면 이제 닭들 산다에 그 잠자로 들어가면은 그 살쾡이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몇 마리씩 그냥 절단 내려가고 그랬었어요. 그 살쾡이가 무서운가 봐요. 아, 그건 고약하지나 그거. 살쾡이가 그게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거 아닙니까? 산세가 부드러워 산짐승이 많은 오대산. 30년 넘게 닭을 키우는 한 농장. 깊은 산중에 있다 보니 야생동물에게 숱한 피해를 받는데 가장 큰 피해를 준 놈은 살쾡이. 덤벼요. 사람한테 와 하고. 한 마리가 어떻게 뚫고 들어오면 그날 저녁에 거기 닭 들어와서 휘저고 움직이는 놈은 다 잡아놓고 가 물어서. 그리고 먹는 건 한 마리밖에 안 먹는데. 닭장은 좁은 장소에 사냥감이 밀집된 곳이죠. 여러 마리 닭이 내는 소리와 움직임은 살쾡이의 사냥 본능을 지나치게 자극하죠. 그 결과는 무차별 살상. 제일 많이 살쾡이한테 잡혔던 건 하루 저녁에 닭하고 기러기 뭐 해가지고 그날 하루 저녁에 98마리인가? 호랑이 표범은 사라지고 살쾡이는 우리나라 유일한 야생 고양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부드러운 움직임은 덩치 큰 친척인 호랑이나 표범의 그것과 똑같죠. 사납고 표독해 사람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말이 있지만 살쾡이의 먹이는 90% 이상이 들쥐입니다. 살쾡이는 그냥 조금 큰 고양이일 뿐이죠.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동물, 뭘까요? 없죠. 아주 많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산토끼가. 토끼는 이제 구경도 못해. 옛날에 토끼가 많았어요. 토끼 싹이 없어요. 토끼는 완전 전멸됐고. 토끼는 씨가 말라갑니다. 인가 근처에 살던 산토끼. 가장 쉽게 볼 수 있었고 그만큼 친근했죠. 산토끼하고 참 즐거움이 많았었죠. 연안명에서 산으로 올라가. 아이고 뭐 눈밭에 넌 한 30cm만 오면은 못 도망가. 옛 이야기의 산토끼는 용왕을 속일 만큼 꾀가 많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토끼는 한 번 쫓으면은 돌든 자리로 계속 돌기 때문에 올가미를 낳아요. 그러면 이제 한 3번만 쫓으면은 백발백중으로 다 걸려요. 우리 어른들이 눈으로 다 딸땡이 봤죠. 그렇게 해가지고 토끼가 삐꺼나라 하고 가보고 나면 아주 그때는 싫더라고. 그 보러 홀롱 보러 가라 하는데. 그래서 안 봤다니까 나. 불쌍하지. 그거 글쎄 그거 우면 불쌍해요. 모두가 어렵던 시절 산짐승은 유일하게 접할 수 있던 고기였습니다. 고기를 먹다 깨요. 고기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하죠. 생각도 못 해요. 옛날에는 잡았죠. 예, 그걸 잡아가지고 그 유일한 고기니까. 옛날에 뭐 고기가 있습니까? 10리, 20리 내려와야 이제 장에 와서 고등어라도 한 손 사는데 눈이 빠지면 못 내려오지 않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런 걸 해가 잡는데요. 사냥은 쉽지 않고 고기는 귀했죠. 아니요. 아이고 삶아 먹으면 귀한 거로도 삶아 먹어요. 토끼는 이제 머리에서 요 입에서 요래요래 삐껴가지고 쫙 내리 삐껴가지고 어디 뭐 옷버티기 홀라 뻗어져 비래요. 그러면 이제 요 발끝을 요만큼 이제 끊어내 비르고 포를해서 말라가지고 옛날에 기가 설에 옛날에 설에는 아주 새벽고기 많이 오니까네 젊은 사람들 새벽으로 담배 한 값씩 가지고 그거 오면 이제 토끼고를 그 다리에 놨다가 삶지 고기 찌개기 쪄가지고 이렇게 아주 속기처럼 쨍해가지고 쪼매끔 이제 술안주를 놔주지. 우리 기가 뭐 하지 여자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만두 속 조금 쪼들어가지고 조금 썩고
그치 그래 토끼를 해먹지 우리는. 가죽은 어디에 썼습니까? 말라가지고 이 목도리 목도리. 야 목도리 씌고 댕겼어요. 강원도 백두대간의 한 마을. 산의 중간중간 붉은 흙이 드러난 곳은 고랭지 채소밭. 원래는 오래전에 화전 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산에 화전이라고 쪼가지고 밭을 일과 해먹었어요. 부풀어 가지고 양장 손바닥에 부풀어가 누르면 물이 줄줄줄 나오고요. 뭐 옛날에 감자, 옥수수, 보리, 밀 그런 거 갈아가지고 먹고 살았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산은 헐벗었죠. 나무를 베어다가 아궁을 만들어 가지고 아궁에다 불을 여야 방의 온도를 높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나무가 아주 귀했죠. 빽빽이 우거진 숲은 햇볕이 들지 않아 토끼의 먹이인 풀과 관목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때는 화전을 많이 하고 토끼들 서식지가 좋았잖아요. 지금은 나무가 커서 토끼가 먹고 사는 게 뭐예요? 보드라운 풀이나 쌀이나무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칡, 쌀이나무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지금 산에 가보면 우거져서 없어요. 토끼 많이 줄었죠. 숲의 변화와 함께 토끼가 사라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천적, 고양이의 번성입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고양이가 많았습니까? 그때는 별로 없었어 고양이가. 그런 게 산토끼 같은 것도 많았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없어 산토끼도. 길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또 새끼 나누면 다 잡아먹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고양이가 많았어요? 아예 없었죠. 옛날에는 뭐 길고양이 아이고 보들 못했죠. 토끼가 하나 탁 튀어요. 토끼가 한 마리 딱 튀었는데 어디서 고양이가 한 마리 나가서 팍 가서 대문 물어버려요. 하면 물어가지고 처음엔 살았는데 내주고 죽더라니까요. 산토끼는 땅 위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린 것들은 천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게다가 전에 없던 새로운 천적 고양이의 등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새끼를 많이 잡먹는가 봐. 그 고양이 종류 살케 새끼를 많이 요즘 거 보면 새끼 칠적해서 한번 발견하면 그 한 5마리 정도 낳는데 그 몽땅 다 잡먹거든. 고양이가 많은 인가 주변부터 산토끼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해발 고도가 1200m를 넘는 강원도의 한 산. 지금도 산토끼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이제 산토끼를 보려면 고양이가 없는 고지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의 정상 부근에서는 몇 년째 간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는 볕이 잘 들어 토끼가 좋아하는 풀과 쌀이 같은 관목이 무성합니다. 산토끼는 날카로운 앞니로 잔가지를 칼로 자른 듯 잘라 먹습니다. 그 쌀이나무가 해까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해까지를 겨울에 먹이로 잘 먹잖아요. 산에 가보면은 뭐 젓가락 같은 게 손가락 같은 것도 잘라 먹는단 말이에요. 토끼가. 산토끼가 사라지며 같이 보기 힘들어진 토끼똥. 몸집에 비해 크기가 크고 환약과 같은 독특한 모양입니다. 산토끼는 낮에는 덤불 속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어두워지면 먹이 활동을 하는데 약한 동물의 생존법입니다. 다시 산토끼를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노루하고 고라니하고 선배지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전부 뭐 껑충껑충 뛰는 거는 전부 노루를 했지. 뭐 고라니 소리 하는 데가 한 30년, 한 40년 정도 됐기라. 노루하고 고라니하고 구별한 지가. 우리 어른들도 고라니를 잘 그전엔 모르고 노루라고 그랬거든요. 옛 기록에서 고라니란 말은 찾을 수 없고 노루만 있는데 아마도 노루란 말엔 고라니까지 포함됐을 겁니다. 고랑이는 뿔이 없고 그 노루라 그러는 종자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랑이라 그러는 종자는 요새 많이 퍼졌지 옛날에는 그 고랑이라는 종자가 많이 없었어요. 고라니는 대표적인 남방계 동물로 한반도 특산종입니다. 원래 한반도의 중부 이남에만 살았는데 지금은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까지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요중도에 와서 그 고라니가 늘었어요. 한 20년 전에는 혹시 들어있던 게 이제는 많거든요. 남촌에서 저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서 여대면 고라니가 먼저 서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산중으로 자꾸 뭐가 올라오다 보니까 고라니가 번성한 이유는 뛰어난 번식력이 꼽힙니다. 새끼를 2마리만 낳는 노루와 달리 고라니는 보통 3마리의 새끼를 낳고 임신 기간도 짧습니다. 고라니와 반대로 노루는 북쪽이 고향인 동물로 지금도 고지대에 주로 서식합니다. 고라니와 구분하기 위해 참노루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노루는 산토끼와 함께 대표적인 사냥동물이었습니다. 성격도 온순해 쉽게 사냥할 수 있었죠. 옛날에 왔다 하면 70, 80대 오거든. 노루가 이 점프를 못 하잖아요. 눈이 이 발뒤듬이 배에 걸리기 때문에 돼지는 이기지만 노루는 사람한테 의해하던 간에 지잖아요. 그러니 사람한테 덤비지는 안 하지. 노루는 저게 사람한테 덤비지 않으니까는 눈이 많이 오면 못 가니 작대기가 때려잡지, 그건 때려서. 노루 사냥도 주로 겨울에 이뤄졌죠. 눈이 많이 올수록 사냥이 쉬웠답니다. 아, 옛날에는 국도 끓여 먹고 불고기도 해 먹고 막 이랬지. 맛있습니까, 노루고기는? 아이고, 지금은 맛없죠. 옛날에는 맛있지. 그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 자체가 오는데. 고기가 귀해가지고. 누구 집에 노루 잡고 다 잡아 막 모여갖고. 옛날에 노루 가죽을 갖다가 저런 촌 벽이 흙벽에다가요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 금방 삐끼면 이제 그 삐끼는 데서 이제 찐도 있고 피도 이래 묻던데 흙벽에다 이래 붙여놓으면요 아주 노루가 이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벽석에다 붙여놨다가 귀걸이를 합디다. 요렇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귀걸이를 해요. 귀마개를요. 지역에 따라서는 노루를 불길한 동물로 여기기도 했다는데요. 노루고기를 먹으면 호화를 입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도 그런 풍습은 있죠. 뭐 노루 친막대기 3년간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떤 뜻입니까? 아 노루를 친 막대기 때리서 잡은 막대기가 요것만 갖고 있어도 3년 동안 재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잡지 말을 하는 이야기 뜻이죠. 노루는 위험을 느끼면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큰 소리로 짖는데 이 소리를 불길하다고 여기기도 했답니다. 오래전부터 깊은 산골을 중심으로 신비한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한테 나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게 아주 귀하지요. 봤다 한 사람도 없고 똥도 구경해 했다는 사람도 없고. 여름에는 이렇게 숲으로 가면은 냄새가 아주 확한 게 향이 기가 막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민간인이 산에 다니면서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만병통치라고
굴러왔던 모양이에요. 작아요. 상당히 작고 좀 털이 좀 검고 이러면서 개 등치. 개만 해요? 예, 개. 근데 큰 개 정도가 아니에요. 전설의 동물은 국노루, 국적으로도 불리는 사양노루. 국노루 잡았다르죠. 그냥 국노루를 얼무 해놨더니 국노루 잡았어. 거기 사양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 들었다고요. 국적에는 없어요. 그거는 그거 한 마리 잡았다 하면 800원치인데. 사양이라고 해가지고 마늘쪽 같은 게 있고 그냥 주머니식으로 해서 약이 들어있는 게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때 완전히 멸종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전라남도 구례의 한 약재상에 있는 사양노루 박제. 1970년대 지리산에서 포획된 수컷입니다. 사양노루의 가장 큰 특징은 수컷의 아랫배에 있는 사양 주머니. 그 국노루 배꼽 사양이라는 거는 생긴 거가 이 골프공이 동그라미 탁구공만 하면서 점이 딱딱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겉껍데기 색인데 째기면 약은 톱밥 같은 게 나와요. 수컷은 뿔 대신 송곳니가 있는데 이런 전설도 있죠. 걸고 잔다고 그거는 음을 걸어가지고 난 매달리 자고 산에 바우 틈에 다니는 바우에 다니는. 옛부터 사양은 신비의 영약으로 불렸죠. 우리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귀를 앓았었대요. 옛날에 귀를 앓으면은 고름이 농이 이렇게 줄줄 흘렀어요. 그 친구가 그런 증세가 있어가지고 산에 가서 그거를 하나 잡았대요. 그 친구 아버지가 야, 잘됐다. 이게 약이 최고니까 네 귀에다가 이거를 넣자. 그걸 찍어서 귀에다 넣고 3일을 지나니까 깨끗이 났더래. 볼 수 없을수록 신비롭죠. 그러다 보니 엽기적인 전설까지 생겨났습니다. 앉으면 그게 낭식이 나온단다. 나오면 거기에 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그래 일어서면 들어갈 거 아니요. 예. 그게 더 약이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모집, 개모집 같은 거 쑥 대미면 그게 딸리 들어가서 그냥 죽는다고 죽어 벌거지가. 그럼 그게 약이 된다. 그래. 사실이 아닌 황당한 이야기가 생길 만큼 사양은 신비했고 당연히 아주 고가에 팔렸죠. 사변 후에 수복돼 가지고 들어와서 사냥 다니는 분들이 토끼옥로에도 걸리고 근다고 그래요. 국노루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량이 얼마나 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을 정해지는데 60년대 초만 해도 말린 거 아니면 센 거든지 간에 좋다고 하면은 그때 돈으로 100몇십만 원이다. 현재 사양노루는 제한된 지역에 극히 적은 수만 남아 있습니다. 사양노루와 사냥의 서식지는 겹치는데 둘 모두 인적이 없는 험한 바위지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냥과 사양노루는 같은 곳에 영역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큰 커피콩 모양은 사냥의 똥, 작은 것이 사양노루의 것이죠. 사양노루는 보통 밤에 활동합니다. 극히 조심성이 많아 한 걸음 내딛는데도 신중합니다. 오랜 시간 순환을 당하며 몸에 밴 습성일 겁니다. 영역 표시 중인 사양노루.
아무리 봐도 벌레는 보이지 않는군요. 역시 전설은 전설입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엔 아주 가끔 낮에도 모습을 드러내는데 검고 작은 몸집, 사양 노루의 특징인 앞가슴의 흰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완전히 멸종되지 않으면 한때 보기 힘들던 동물은 다시 돌아옵니다.